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5번가의 최고급 백화점 앞에서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한밤중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CEO들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직접 대형 트럭 3대를 끌고 나왔죠. 한국산이 확실한가요? 진짜 정품 맞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물건을 가득 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준비했던 6개월 물량이 전부 동이 났고 재고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서만 파는 거죠? 그들의 항해 전화는 백화점을 마비시켰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의 주가까지 폭락했습니다. 연매출 50억 달러의 거대 기업이 하루아침에 흔들렸고 최고급 매장의 VIP 고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분노했습니다. 15년차 수석 바이어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던 그들이 한국의 작은 물건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특별 주문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부산의 작은 전통시장은 세계적인 셰프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벌 마켓의 수석 구매 담당자 제이슨 스미스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간 미국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 유통업체에서 일해왔죠. 특히 유럽의 최고급 주방용품들을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며 업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시장 분석 리포트가 쌓여 있고 매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과 미팅을 가집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별하는 것, 그것이 제 자부심이자 책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자부심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실망이군요. 이런 제품으로는 우리 시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글로벌 마켓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 들여올 아시아 브랜드의 신제품 샘플 3개가 놓여 있었죠. 일본의 조지루시, 중국의 미지아, 그리고 한국의 한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수석 구매 담당자로서 미국 동부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글로벌 마켓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재무 담당 임원인 엘리가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시아 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최고급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월스트리트 금융맨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 곳이죠. 값싼 전자제품으로 우리 매장의 격을 떨어뜨릴 순 없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위의 제품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제 양복이나 명품 시계처럼 장인 정신이 필요한 제품은 유럽이 최고죠. 대량 생산은 중국과 일본의 영역이고요. 한국은 글쎄요. 매운 음식이나 드라마 정도가 전부 아닙니까? 제 말에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중국계 바이어 리우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편견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현대의 아시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리우의 말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리우는 아시아 식품과 주방용품 시장 개척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리우 씨, 당신은 중국 계시니 아시아 제품을 밀어주고 싶으신가 보군요. 하지만 우리 매장은
최고급 유럽 제품만을 고집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르크루제, 스매그, 보덴. 이런 브랜드들이야말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거죠. 리우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 씨,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이 제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난리가 났다는 것을요. 어떤 고객들은 직접 트럭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하지만 시장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의 서울 키친이란 곳을 들어보셨나요?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라던데.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 월스트리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리우 씨,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뉴욕 식당가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가보시죠. 리우가 말을 자르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한인타운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곳은 제게 있어 그저 뉴욕의 이국적인 관광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와 주방용품만을 고집하며 글로벌 마켓을 뉴욕 최고의 식품 유통업체로 만드는 데 기여했죠. 그때 책상 위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리우와의 약속 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코트를 걸쳤습니다. 창 밖으로는 벌써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맨해튼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라. 택시를 타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죠. 오늘 저녁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며 저는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택시가 맨해튼을 벗어나 퀸즈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아시아 음식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품격과 전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품을 우리 매장에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나라의 제품을 어떻게 최고급 매장에서 팔 수 있겠습니까? 택시가 한인타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제이슨 씨, 여기 계셨군요. 리우가 레스토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서울 키친입니다. 들어가시죠. 레스토랑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마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우아한 자세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곧 이 레스토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확신하며 저는 리우를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식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고 정갈하게 차려진 찻잔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향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서울 키친입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여성 매니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지 셰프가 직접 코스를 구성해드리면 어떨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극찬을 받은 메뉴입니다. 리우가 저를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어차피 이 식당의 허술함을 증명하기 위해 온 자리였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영 불편하네요. 굳이 이런 곳까지 와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셰프복 차림이었고 눈빛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셰프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키친의 민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리우 씨께서 글로벌 마켓의 제이슨님을 모시고 오신다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민지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출신의 수석 셰프였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따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가마솥과 레시피 노트는 그녀의 꿈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죠. 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맛을 지키되 세상의 변화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늘 고민했습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우리 매장의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순간 민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런 말씀이시라면 더욱 제 요리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우리나라 음식의 가치를, 아니, 우리나라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기술이라니요. 김치와 불고기를 만드는데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식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통 한식 그릇에 담긴 음식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전통 가마솥 공법으로 지은 솥밥을 재해석한 요리죠. 검은 트러플과 금박이 올려진 솥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맛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을 느꼈죠. 민지는 제 눈빛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가마솥과 최신 주방기기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 가마솥의 화력과 온도를 분석해 이를 현대 전기밥솥에 그대로 구현했거든요. 보시겠습니까? 민지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한국산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이 밥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입니다. 쌀의 품종, 물의 양, 습도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밥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절대 이런 맛을 낼 수 없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제품의 진정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계인 리우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매장에서 파는 건 최고급 유럽 제품들 뿐이에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릴 순 없습니다. 제 말에 민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한켠에 있는 태블릿을 꺼내들었죠. 제이슨님,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을 다녀가신 월스트리트 고객들의 후기입니다. 특히 이 밥솥으로 지은 밥을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수많은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투자은행 CEO들의 이름도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 레스토랑의 음식과 특히 밥맛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분들, 다 우리 매장의 VIP 고객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 조지루시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제품으로 바꿀 순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리우가 불쑥 끼어들었죠. 제이슨 씨, 방금 전화가 왔는데 조지루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네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계약이 물거품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이슨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김치와 불고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날 아침 글로벌 마켓 본사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지루시와의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가득했고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제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조지루시 제품 입고를 전제로 마케팅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엘리가 제 사무실로 들이닫듯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가 보였죠. 알고 있습니다, 엘리.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었죠. 제이슨, 이사회에서 자네를 찾고 있네. 당장 회의실로 올라오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쓰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젯밤 서울 키친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뉴욕의 출근 시간 교통 체증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제이슨, 자네가 1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 한 일은 인정하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심각하다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조지루시마저 우리를 떠났어. 게다가 중국의 미지아는 이미 월마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군.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지아까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리우 씨에 따르면 자네가 어제 한국 제품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던데. 회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우가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걸 눈치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갑자기 한국 제품을 도입하기에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네. 다만 우리도 신중해야 하니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부산이라고 하던가. 그곳의 전통 시장과 기업을 둘러보고 오게. 이사회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제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한국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돌아와야 했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보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이슨 씨. 문득 리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죠. 왜 이러시나요? 어제만 해도 한국 제품에 대해 꽤 흥미로워 하시지 않았습니까? 리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요. 리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이슨 씨, 혹시 진짜 두려운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당신의 15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였고 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민지 씨가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혁신은 공존할 수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새로운 시도도 마찬가지죠. 리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엘리였죠. 제이슨, 큰일 났어요. 중국 미디어에서 우리 회사가 아시아 제품을 무시했다는 기사가 퍼지고 있어요. 당신이 한국 제품을 폄하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 틀림없었죠. 하필 지금 이런 일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요 고객들이 SNS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고객들의 반응이 심각해요. 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죠. 이미 수많은 매체가 우리 회사의 문화적 편견을 비판하고 있었고 글로벌 마켓 보이콧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SNS에서는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제이슨 회장님께서 다시 찾으십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회의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이사진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제이슨, 상황이 심각하네. 자네는 내일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겠어. 이번 출장은 단순히 제품을 보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이슨을 보내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그는 이미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이슨이 가야 하네.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죠. 이제 제 어깨에는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어젯밤 민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현대기술로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걸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출장을 다녔지만 이번만큼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제이슨 씨, 잘 오셨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키친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죠. 민지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셨어요. 제가 한국 전통시장과 기업을 안내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평가자가 될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죠.
지금 우리는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모습과 그 속에 숨어있는 현대기술의 조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현대식 건물들과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고 도로를 달리는 차들도 대부분이 최신형 전기차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알겠지만 제 말에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직접 보셔야 해요. 특히 부산의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회사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SNS에서는 글로벌 마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부산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장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인가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서 오이소. 구경하고 가이소. 낯선 사투리가 정겹게 느껴졌죠. 방금 볶은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치고 시장 한켠에서는 할머니들이 솥뚜껑 위에서 김을 구워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통등은 현대식 LED 조명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시장과도 달랐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리는 정겨운 사투리는 마치 오래된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시장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점포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시작점입니다. 민지가 안내한 곳은 시장 한켠에 있는 오래된 그릇가게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가마솥부터 최신형 전기밥솥까지 다양한 취사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죠.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밥솥 개발자 중 한 분의 어머니세요. 40년 전 이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술이 되었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김할머니와 그의 아들이 작은 공방에서 밥솥을 연구하는 모습, 첫 제품이 나왔을 때의 기쁨에 찬 표정들. 우리 아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개발 이야기가 아닌 한 나라의 자부심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밥솥은 그때의 기술을 계승한 제품들입니다.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시장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밥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장의 온도, 습도는 물론 고객들의 선호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취사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시장의 경험과 빅데이터가 만나 만들어내는 혁신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죠. 제이슨, 중국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 아시아 불매운동의 영향이래.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밖에 없어. 부산에서 뭔가 찾았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전통 시장의 기술에 걸어도 될까요? 제이슨 씨, 이제 진짜 보여드릴 곳이 남았어요. 민지가 저를 이끈 곳은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 뒤편의 작은 연구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전기밥솥의 심장부입니다. 넓은 실험실 안에는 수십 대의 전기밥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연구원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 무얼 하는 곳인가요? 이곳에서는 전통 가마솥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의 손맛까지도요. 민지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맛을 디지털화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한 연구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수천 명의 상인들이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불 조절부터 물 온도, 쌀을 씻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했죠.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전통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을 3D로 스캔한 영상, 가마솥, 내부의 온도, 변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측정한 그래프, 심지어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 흡수율까지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켰어요. 그 결과 연구원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전기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뚜껑을 열자 완벽한 고슬고슬한 밥이 모습을 드러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지하 실험실로 안내했을 때였죠. 이제 진짜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실험실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죠. 이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차세대 모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지역의 쌀과 물에 최적화된 취사가 가능하죠. 더 놀라운 건 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기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밥솥은 각 지역의 기후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취사 환경을 조절합니다. 뉴욕의 습도가 높은 날이라면 자동으로 그에 맞춰 조리법을 바꾸죠. 심지어 고도와 기압까지 고려한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완벽하게 결합된 첨단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지는 제게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 조사 보고서였죠. 보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 고급 식당의 72%가 한국산 전기밥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제이슨, 큰일 났네.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회사를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 아시아 시장을 무시한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내용이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회장님, 제가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은 제가 부산에서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손맛의 디지털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제품까지. 이건 혁명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이것이야말로 현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죠.
자네, 정말 확신하나? 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바이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는지, 유럽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민지 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에요, 제이슨 씨.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였죠. 제이슨, 리우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리우의 의도적인 도발, SNS 불매운동, 그리고 폭로성 기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으니까요.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주세요.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 씨,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겠네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뉴욕 글로벌 마켓 본사 대회의실. 저는 이사회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맨해튼의 마천루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부산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전통시장의 모습부터 최첨단 연구소의 장면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가 별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연구소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줬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죠. 이것은 단순한 전기밥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나 탄생한 걸작입니다. 영상에는 전통 가마솥의 열전도율을 분석하는 장면, 전국각지 시장 상인들의 손맛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제품은 뉴욕의 습도, 파리의 기압, 두바이의 온도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최적의 조리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한 그릇의 밥을 지을 수 있는 거죠. 회장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주방기기가 아니라는 건가? 맞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식문화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이었죠. 이 안에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기밥솥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 주방 시스템. 이건 주방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USB를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기밥솥의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주방기기들,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스마트 주방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리우의 배신으로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손을 들었죠. 방금 전 소식인데요. 리우가 중국의 미지아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 기술은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니까요.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 건 겉모습 뿐일 겁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슨, 자네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자네의 15년 경력 중 가장 강한 확신이군. 네, 회장님. 이번만큼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미지아가 월마트와의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우리와의 거래를 제안해왔답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죠. 제이슨, 자네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한국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게.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글로벌 마켓은 한국의 첨단 전기밥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주방기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이슨 씨. 출시 첫날부터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당연한 결과예요, 민지 씨.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 후 우리 회사의 한국산 전기밥솥은 미국 프리미엄 주방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달 주문량만 해도 1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매월 2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고 두바이의 초호화 호텔들은 앞다투어 납품 계약을 요청해왔죠.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은 앞다투어 우리 제품의 품질을 극찬했고 두바이 왕실에서는 전 궁실의 주방 시스템을 우리 제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 학교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알랭 뒤카스 셰프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혁신이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89%가 우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반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죠. 제이슨, 이제 한국에서도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1년 후 민지는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기술혁신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소는 전통 시장의 수많은 비법들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장인들의 된장 숙성 비법을 AI로 분석해 자동 발효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우리가 다음으로 도전할 분야가 또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날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기와장인들의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예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또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어느 날 민지가 보내온 한국 신문을 보며 저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문화 전도사로 소개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전통을 지켜온 할머니들,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과학자들,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 걸린 부산 전통시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이 평생 지켜온 그 정성과 마음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그것은 단순한 혁신이 아닌
우리 민족의 혼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정한 발전이었습니다.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 이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이뤄낸 우리 기술의 자부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숨은 기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